회사 생활은 언제나 순탄치만은 않죠. 특히 신입사원 강미래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이상무 과장에게 끊임없는 무시를 당하던 그녀. 결국 구내식당에서 머리에 우유를 뒤집어 쓰는 수모까지 당하고 맙니다. 오늘 이 일 꼭 기억하세요라며 당당히 자리를 떠난 미래.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사실은 회장의 손녀이자 새로 부임한 강주의 상무의 딸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이상무 과장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용진그룹 본사 43층 회장실에서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용진 회장은 손녀 강미래의 제안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73번째 생일을 막 지난 강용진은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채로 손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고졸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해주세요. 강미래의 진지한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대학 졸업장도 있었지만 용진그룹의 후계자로서 당연히 받을 특혜를 거부하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래의 대학 졸업장은 해외 명문대가 아닌 야간 대학 졸업장이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4년을 보낸 미래였죠. 위험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널 어떻게 대할지 모른단다. 강용진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염려가 가득했죠. 하지만 미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공장 바닥에서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강용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죠. 미래에게도 그런 경험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말하거라. 미래는 활짝 웃으며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한편 용진그룹 마케팅팀의 이상무 과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아내 서지원은 그의 지나친 자존심과 권위적인 태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상무는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그였기에 자신의 학벌과 직위는 그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자부심이었죠. 그리고 그 자부심은 점점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오만함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사팀 직원이 새로운 신입사원을 소개하기 위해 마케팅팀에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새로운 임원이 올 것이라는 소식으로 분주했죠. 새로운 임원은 미국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강미래는 긴장된 표정으로 마케팅팀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과 화장기 없는 얼굴로 최대한 평범한 신입사원처럼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력서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고졸이라는 학력이 적혀 있었죠. 미래는 이렇게 용진그룹에 입사했지만 아무도 그녀가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죠. 바로 20년 전 가족과 불화로 집을 나간 그녀의 어머니 강주희가 새로운 임원으로 부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케팅팀 사무실은 분주했습니다. 신입사원 소개 시간,
인사팀 직원이 강미래를 데리고 들어와 팀원들에게 소개했죠. 여러분, 오늘부터 마케팅팀에서 함께 일할 신입사원 강미래 씨입니다. 미래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미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에 있던 대부분의 직원들은 친절한 눈빛으로 미래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팀의 분위기 메이커 김다정 대리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그러나 이상무 과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상무는 미래의 이력서를 슬쩍 집어들어 훑어보더니 곧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고졸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상무의 표정에서 미래는 앞으로 자신이 겪을 어려움을 직감했죠. 그렇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에 미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무는 콧방귀를 뀌며 이력서를 내던졌습니다. 회사도 참 요즘은 아무나 다 뽑는구만. 그 말에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흐르던 그 순간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죠. 인사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상무 과장님, 오늘 오후에 부임하는 새 임원 강주의 상무님 환영회 준비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끄는 이상무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새로운 임원의 환영 준비가 자신의 팀에 맡겨졌다는 사실에 갑자기 들뜬 모습이었죠. 이는 자신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자, 다들 열심히 일해. 특히 너 강미래. 고졸 주제에 들어왔으면 2배로 노력해야 해. 이상무의 말에 미래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공항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강주희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죠. 긴 해외 생활 끝에 고국으로 돌아온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특히 딸 미래를 두고 떠났던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죠. 드디어 돌아왔네. 강주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단순히 경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딸 미래를 다시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죠. 하지만 그녀는 미래가 이미 용진그룹에 입사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강주희의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임원들과 마케팅팀 직원들이 모두 모였죠. 미래는 신입이라 행사장 뒤편에서 음료를 나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 선 여성,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어린 시절 사진으로만 보던 그 얼굴을 미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어머니, 미래의 손에서 음료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재빨리 정신을 차렸죠. 지금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볼지도 확신할 수 없었죠. 미래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5살 때였으니까요. 강주희는 무대 위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용진그룹에 합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마케팅팀과 함께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무는 강주희의 연설을 들으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임원과 가까워지면 승진에 도움이 되겠군. 그는 환영회가 끝난 후 강주희에게 접근했죠. 상무님, 마케팅팀을 맡게 되셨는데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주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모든 팀원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상무는 자신감에 차서 덧붙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온 고졸 신입은 아직 많이 부족해서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강주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학벌보다는 능력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세요. 이상무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환영회가 끝나고 미래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복잡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상무가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도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자신의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케팅팀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상무 과장은 새로운 캠페인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캠페인 아이디어를 준비해 온 사람? 미래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상무의 눈에 짜증이 번졌습니다. 그는 미래를 무시하며 다른 직원들을 둘러보았죠. 하지만 다른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군. 자, 말해봐. 미래는 자신이 준비한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환경 친화적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젊은 소비자들은 환경에 관심이 많고 이상무는 미래의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고졸이 뭘 안다고? 그냥 커피나 타오지. 회의실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죠. 학력과 아이디어의 질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이상무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김다정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미래 씨 아이디어가 꽤 좋은 것 같은데요. 요즘 트렌드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무는 김다정을 노려보았습니다. 다정 씨도 이제 신입 편드는 거야? 둘 다 일에 집중하지. 회의는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상무의 대학 동창인 인사팀장 박진우가 사무실을 찾아왔죠. 야, 이상무. 잘 지내나? 이상무는 친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진우야. 무슨 일이야? 박진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강주의 상무가 대단한 실력자라더라. 미국에서 여러 기업 마케팅을 성공시킨 인물이야. 이번에 잘해야 승진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에 이상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에게 승진은 최우선 과제였으니까요. 그는 이혼 후 더욱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보 알려줘서. 내가 이번에 꼭 성과를 내겠어. 박진우가 떠난 후 이상무는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팀은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해. 누구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용서 없다. 특히 너 강미래. 고졸 주제에 큰 소리 치지 말고 기본적인 일이나 제대로 해. 미래는 이상무의 말에 속으로 분노했지만 표정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 반드시 내 실력으로 인정받을 거야. 한편 미래는 점심시간에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프로필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주희의 세부 이력이 적힌 문서였죠. 미래는 어머니가 미국에서 쌓아온 화려한 경력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문서 하단에는 가족사항 딸 한 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볼까? 알아보지 못한다면 더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래가 고민하고 있을 때 김다정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미래 씨, 점심 안 먹어? 다들 나갔는데. 미래는 급히 문서를 덮었습니다. 아, 네. 금방 갈게요. 김다정은 미래 옆에 앉았습니다. 이상무 과장님 때문에 많이 힘들지? 너무 마음 쓰지 마. 원래 저런 사람이야.
미래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을 거예요. 김다정은 미래의 자신감에 감탄했습니다. 대단한 자신감이네. 근데 혹시 강주희 상무님한테 닮은 것 같다는 말 들어봤어? 웃는 모습이 비슷해. 미래는 놀라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니요. 그런 말은 처음 들어요. 그날 오후 미래는 어머니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강주희는 미래를 보고 잠시 멈춘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새로 온 신입사원인가요? 미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강미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무님. 강주희는 미래의 이름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미래, 좋은 이름이네요. 미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상무님께서는 가족이 계신가요? 강주희의 표정이 순간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네, 딸이 하나 있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두 사람의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미래는 어머니가 자신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먼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후에 모든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미래와 이상무 사이의 갈등, 그리고 미래와 어머니 사이의 숨겨진 관계. 이 모든 것이 폭발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은 점심시간을 맞아 직원들로 북적였습니다. 미래는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죠. 오늘따라 특별히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이상무의 날선 비판이 그녀를 괴롭혔으니까요. 이게 뭐야? 이런 수준 낮은 기획서를 어떻게 제출해? 이상무는 미래의 기획서를 사무실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미래가 밤을 새워 준비한 기획서였죠.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고졸이 만든 형편없는 기획서일 뿐이었습니다. 미래는 밥을 먹으며 그 일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억울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죠. 더 좋은 기획서를 만들어 이상무를 놀라게 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강주의 상무가 들어왔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죠. 강주희는 사람들에게 미소로 답하며 구석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우연히도 미래가 앉은 테이블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죠. 미래는 어머니가 가까이 온 것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상무가 식판을 들고 미래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자리 있나? 미래는 놀랐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이상무는 자리에 앉으며 빈정거렸습니다. 점심시간까지 혼자 있네. 역시 고졸은 친구도 없나 보지? 미래는 참았습니다.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이상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고졸들은 주제도 모르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랑 같은 대우 받으려고 해. 넌 그러지 말고 내 위치를 알아. 미래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이 말에 이상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강주희는 가까운 테이블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이상무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우유팩을 들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이 회사의 수준을 떨어뜨려. 그리고는 충동적으로 우유를 미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하얀 우유가 미래의 검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과 옷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주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미래는 천천히 일어나 이상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우유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의연했습니다. 이상무 과장님, 오늘 이 일 꼭 기억하세요. 미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우아하게 걸어서 식당을 나갔습니다. 이상무는 갑자기 쏟아진 침묵 속에서 당황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그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강주인은 미래를 뒤쫓았지만 빠르게 움직인 미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식당에 남아있던 목격자들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 직원은 누구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김다정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신입사원 강미래예요. 고졸이라서 이상무 과장이 계속 괴롭혀왔어요. 식당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이상무 과장은 늘 그래요. 자기보다 학벌이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히죠. 강주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강미래라고요? 그녀에 대해 더 얘기해 주세요. 김다정은 미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친구예요. 고졸이지만 능력은 대단해요. 그리고 상무님과 웃는 모습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주인은 김다정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미래, 설마 내 딸? 그녀는 오래전에 두고 온 딸의 이름도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한편 미래는 화장실에서 우유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울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만 참을래. 내가 누군지 보여줄 시간이야. 미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의 사건은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미래가 출근하자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김다정은 재빨리 미래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어제 정말 심했어. 미래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바로 그때 이상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실에서 온 긴급 호출이었죠. 이상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바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상무의 얼굴에는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자신을 부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죠. 어제 있었던 일이 회장의 귀에 들어갔을까?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이상무는 심호흡을 하고 넥타이를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강용진 회장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무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죠. 회장실에는 강용진 회장, 강주희 상무, 그리고 강미래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이상무 과장. 이상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신입사원 미래가 여기 있는 것일까? 그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강용진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무 과장, 어제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약간의 오해가. 강용진은 손을 들어 이상무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CCTV로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무는 식은땀을 흘리며 미래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미래는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이상무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조절 실패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강용진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미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를 소개합니다. 이상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녀라고요? 미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네, 저는 강용진 회장님의 손녀 강미래입니다. 이상무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회장의 손녀에게 우유를 부었다니 그의 경력은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주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의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상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래 역시 놀란 표정이었죠.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주희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너를 본 순간 알아봤어. 그리고 내 이름을 듣고 확신했지. 내 딸이구나. 미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죠.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빠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상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죠. 강용진 회장이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상무가 미래의 머리에 우유를 붓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죠. 회장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주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제 제가 목격한 일이 이게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강용진 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상무를 응시했습니다. 이상무 과장,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모든 직원에 대한 존중입니다. 학벌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상무는 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미래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이상무에게 고통받았지만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았죠. 그녀는 이 상황을 변화의 기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강용진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즉시 해고 조치가 내려졌을 겁니다. 하지만 회장은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시선이 미래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이상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상무 과장님이 저에게 한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해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무는 놀란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이 자신을 변호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죠. 미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우리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길 바랍니다.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라요. 강용진 회장은 손녀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미래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상무 과장, 당신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상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향해 진심 어린 감사의 눈빛을 보냈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미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로 보답해 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래는 어머니 강주희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 그들에게는 나눌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미래와 강주희는 조용한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2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 사이에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주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마지막으로 널 봤을 때는 겨우 5살이었는데 미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 분노, 그리움, 원망이 뒤섞였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때 우리를 두고 떠나셨어요? 강주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래야, 사실은 20년 동안 너를 찾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그녀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강용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했고 그 결과 가족과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죠. 남편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강주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떠나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 하지만 그 잠시가 20년이 되어버렸지. 너를 데려오지 못한 것, 연락도 못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후회야. 미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강주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야. 내 할아버지는 내게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모두 해주셨지만 그 과정에서 나에 대한 진실을 숨기셨나 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포옹을 나눴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한편 이상무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죠. 어쩌다 자신이 이렇게 타인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과거의 자신을 가난하지만 순수했던 그 시절의 자신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다정이었죠. 들어와도 될까요? 이상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다정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와 이상무 앞에 앉았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이상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왜 괜찮겠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김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미래 씨가 과장님을 위해 변호했다고 들었어요. 이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상무는 놀랐습니다. 그 소문도 벌써 퍼졌나? 김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가 작다 보니까요. 근데 과장님,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이상무는 궁금한 눈빛으로 김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다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과장님의 전 아내 서지원 씨가 다음 주부터 우리 회사 홍보팀에 입사한다고 해요. 이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지원이가? 어떻게? 김다정은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광고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대요. 우리 회사가 최근 홍보팀을 확장하면서 영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혼한 아내와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니 이보다 더 난처한 상황이 있을까요? 게다가 최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진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날 오후 미래는 할아버지인 강용진 회장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의 재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강용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떠났을 때 나는 너무 화가 났었다. 내 고집 때문에 딸을 잃었고 그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어. 하지만 너에게 그 아픔까지 주고 싶지 않았단다. 미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게 해결되어서 다행이에요. 어머니도 돌아오셨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용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덕분이야. 그리고 이상무 과장에게 보여준 너의 자비로움에 감동했단다. 미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비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단지 이 일을 통해 더 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무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들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미래 씨, 잠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무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미래 씨에게 한 행동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변호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래는 이상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 학벌에 집착하세요? 이상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공부밖에 할 수 없었죠. 밤낮 없이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항상 이방인 같았어요. 이상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더 공부하고 더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는 남들을 학벌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제가 당했던 차별을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용진과 미래는 이상무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상무의 진심 어린 모습에 미래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과장님, 우리 모두 상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죠. 제 생각에 과장님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상무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전 아내가 다음 주부터 이 회사에 입사한다고 합니다. 강용진과 미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난처한 상황입니다만 이것도 제가 극복해야 할 시련이라 생각합니다. 미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상무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상무는 놀란 표정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미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과장님을 도와드릴게요. 변화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강용진 회장의 결정에 따라 이상무에게는 한 달간의 성찰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휴가는 그에게 처벌이 아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죠. 이상무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지난날의 행동들, 특히 학벌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을 직시했죠. 한 달 후, 이상무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는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죠. 팀원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이상무의 변화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미래는 이상무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장님. 이상무는 미래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래 씨,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그 거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미래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이상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팀원들에게 다가가 한 명씩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상무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김다정에게는 더욱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죠. 정말 미안해요, 다정 씨.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용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김다정은 놀란 표정으로 이상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상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괜찮아요, 과장님. 모두 새롭게 시작해요. 그날 오후 김다정은 미래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래야,
오늘 서지원 씨가 홍보팀에 출근했대. 미래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상무 과장님의 전 아내요? 어떤 분이에요? 김다정은 서지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참 당당하고 똑똑한 사람이래. 이혼 후에도 열심히 경력을 쌓아서 여기까지 온 거지. 미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무와 서지원이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은 분명 어색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이상무의 진정한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다정 씨, 혹시 서지원 씨를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김다정은 놀랐습니다. 정말? 왜? 미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미래는 서지원과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지원은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죠. 그녀는 미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강미래 씨,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해서 놀랐어요. 무슨 일인가요? 미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상무 과장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서지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라면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미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과장님이 많이 변하셨어요. 정말로요. 서지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까요? 그는 항상 자신의 학벌과 지위를 내세워 다른 사람들을 깔보았어요. 특히 저에게는 더 심했죠.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저를 항상 무시했으니까요. 미래는 놀랐습니다. 서지원 역시 고졸 출신이었군요. 그녀는 더욱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혼 후에 야간 대학을 다니며 학위를 땄죠. 이제 저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미래는 서지원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 역시 노력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한 사람이었죠. 미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상무 과장님을 용서할 마음은 없으세요? 서지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다시 관계를 맺고 싶진 않아요. 그건 너무 많은 상처를 줄 거예요. 미래는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다만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된 만큼 불편함은 줄였으면 해서요. 과장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서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정말 특별한 사람이네요. 이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다니. 미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이상무 과장님에게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그분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거든요. 그 대화 이후 미래와 서지원은 가끔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친구가 되어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지원도 조금씩 이상무에 대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래와 어머니 강주희는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메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죠. 미래야, 내가 고졸 신입사원으로 위장해서 입사한 이유가 이제야 이해돼. 강주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강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단순히 할아버지의 손녀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 받기 싫었던 거지. 그건 내가 젊었을 때와 똑같아. 나도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내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으니까. 미래는 감동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사실이 기뻤죠. 맞아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의 문제점도 발견했고요.
강주인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앞을 보는구나. 미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았나 봐요. 그들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서로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모녀로서의 유대감을 회복해 나갔죠. 한편 이상무와 서지원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이상무는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먼저 인사했죠. 안녕, 지원 씨. 서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상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잘 지내? 홍보팀은 어때? 서지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이상무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래? 할 얘기가 있어서. 서지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상무가 변했다는 미래의 말을 떠올렸죠. 좋아요. 내일 점심시간에 1층 카페에서 만나요. 이상무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내일 보자. 다음 날 이상무와 서지원은 약속대로 만났습니다. 이상무는 진심으로 과거에 대해 사과했죠. 정말 미안해, 지원아.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내 학력을 무시하고 내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모두 내 오만함 때문이었어. 서지원은 이상무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지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래 씨 말이 맞았나 봐요. 당신 정말 변한 것 같네요. 이상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래 씨에게 많은 걸 배웠어. 그 애는 정말 특별해. 서지원은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그 애는 정말 특별해요. 저도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로서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죠. 마케팅팀에서는 이상무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학벌을 기준으로 팀원들을 판단하지 않았죠. 오히려 각자의 능력과 아이디어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는 아이디어 제안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생각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이상무의 선언에 팀원들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창의성이 서서히 꽃피기 시작했죠. 특히 미래의 아이디어는 팀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미래 씨의 환경 친화적 캠페인 아이디어를 이번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요즘 MZ세대의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니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미래는 이상무의 지지에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것은 기쁜 일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팀 전체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마케팅팀은 더 열린 분위기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이 정말 달라졌어요. 김다정이 미래에게 속삭였습니다. 과장님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미래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위한 계기와 의지죠. 그녀의 말처럼 용진그룹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래가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입사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용진그룹의 마케팅팀은 회사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으로 성장했죠. 이상무의 리더십 아래
모든 팀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번 분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마케팅팀의 캠페인이 회사 전체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어요. 이상무는 회의에서 팀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죠. 이상무는 특히 미래를 향해 고마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미래 씨의 아이디어 덕분입니다. 그녀의 창의성과 열정이 우리 팀을 변화시켰어요. 미래는 이상무의 칭찬에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이건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 이상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래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오만하고 편협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거야. 내가 내게 주었던 두 번째 기회를 난 평생 잊지 않을 거야. 팀회의 후 강주의 상무가 마케팅팀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상무와 미래를 회장실로 초대했죠. 미래, 이상무 과장, 회장님께서 두 분을 뵙고 싶어 하세요. 미래와 이상무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그들은 함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강영진 회장이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서지원도 있었죠. 앉으세요, 여러분. 미래와 이상무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영진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상무 과장, 당신의 마케팅팀이 이번 분기 최고의 성과를 냈더군요. 이런 성공적인 변화를 이끈 당신에게 특별 승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무는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건 모두 팀원들 덕분입니다. 특히 미래 씨. 강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미래에게도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미래야, 내가 가진 창의력과 리더십은 정말 놀랍구나. 우리 회사의 신사업부를 맡아줬으면 해. 미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사업부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이. 강주희가 말했습니다. 내 능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어. 학벌이나 경력보다 중요한 건 진정한 능력이야. 내가 그것을 보여줬잖니. 미래는 감동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지원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홍보팀에서 미래 씨와 함께 일하게 될 예정이에요. 신사업부의 홍보를 맡게 되었거든요. 이상무는 서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어색함이 남아 있었죠. 그러나 이상무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축하했습니다. 축하해, 지원아. 내 실력이라면 분명 잘할 거야. 서지원도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과장님. 회의가 끝난 후 강영진 회장은 미래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미래야, 내가 우리 회사에 가져온 변화는 정말 놀라워. 단순히 사업적 성과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를 바꿨어. 미래는 할아버지의 칭찬에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믿음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사람은 겉모습이나 학벌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과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영진은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가치를 내가 다시 일깨워줬구나. 그날 저녁 용진그룹에서는 강영진 회장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회사의 모든 임원과 주요 직원들이 참석했죠. 파티장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강영진 회장은 잔을 들고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타이틀이나 학벌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래와 이상무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 회사에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며 진정한 실력은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강주인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래야,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야. 내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에 감사해. 미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는 순간이었죠.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이상무는 미래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래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해고되어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을 거예요. 미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과장님도 변화할 의지가 있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죠. 이상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실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서지원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대화를 그렇게 진지하게 나누세요? 이상무와 미래는 웃으며 서지원을 반겼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건배를 하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죠. 파티가 끝나갈 무렵 미래는 잠시 바깥 테라스로 나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고졸 신입사원으로 위장 입사했던 순간부터 우유 테러 사건, 그리고 이제 신사업부의 책임자가 되기까지 그녀의 도전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과적으로 더 값진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주희가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어? 미래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이 회사에 들어올 때는 그저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사명감을 느껴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강주희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넌 이미 그걸 훌륭히 해내고 있어. 멀리서 이상무와 서지원이 함께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역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죠. 미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성장하고 있네요. 실수와 상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강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인생이지. 완벽한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마음가짐이야. 미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이상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으니까요. 테라스에서 바라본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미래의 눈에도, 그리고 그녀와 함께한 모든 이들의 눈에도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학벌이 아닌 진정한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 실수를 통해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세상. 그들은 이미 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타인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미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용진그룹의 새로운 문화로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많은 인생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